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정 전문가입니다. 최근 바이오 섹터가 이 알테오젠 이슈로 꽤 강한 조정을 크게 한번 받았었죠. 리가켄 바이오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조정 이후의 움직임인데요. 최근 들어 바이오 섹터 전반에서 과도했던 매도 압력이 진정되면서 자금이 다시 정리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리가켄 바이오가 외국인 기관 수급과 함께 비교적 빠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흐름을 단순한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바이오 섹터가 다시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으로 봐야 할지 그 기준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흐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최근 고점 이후 주가가 한 차례 크게 밀리면서 14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었죠. 이 구간은 리가켄 바이오 자체 악재라기보다는 알테오젠 이슈 이후로 바이오 섹터 전반의 신뢰가 흔들린 건데요. ADC, 항체, 플랫폼 바이오 구분 없이 전반적인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졌고, 리가켄 바이오 역시 개별 기업 이슈 때문이 아니라 이 섹터 리스크를 그대로 반영한 조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죠.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아진 이유는요. 이 삼천당 제약과 글로벌 제약사 다이이치 상표 간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이 중요했던 이유는요. 단순히 한 종목의 호재 때문이 아닙니다. 시장에 던진 메시지가 분명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빅파마는 여전히 한국 바이오와 실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테오젠 이슈 이후로 기대만 앞선 거 아니냐는 이 의심이 컸던 상황에서 실제 딜이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섹터 전반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또 하나의 흐름이요. 바로 앱클론을 중심으로 한 면역항암제 관련주 강세입니다. 앱클론은 이 카티 치료제 임상 진정과 함께 항체 치료제 AC101의 적응증 확장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강하게 반응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이슈가 앱클론 한 종목의 얘기로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여전히 면역 항암제, 그 중에서도 ADC와 카티 같은 이런 차세대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즉 앱클론의 급등은요. 개별 호재라기보다는 면역 항암제 테마 전체가 다시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준 신호에 가까웠던 겁니다. ADC 쪽에서는 이 우리 리가켄 바이오가 자연스럽게 선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이런 국면에서는요. 자금이 어디로 먼저 움직이느냐가 중요한데요. 보통 시장 자금은 섹터 내에서 이미 검증이 된 종목, 그리고 고점 대비 조정을 충분히 받은 종목, 이 두 가지 조건을 먼저 봅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ADC 플랫폼 경쟁력을 보유한 종목이고 글로벌 파이프라인 확장 가능성도 이미 시장에 잘 알려진 상태죠. 여기에 고점 대비 조정폭도 충분히 컸기 때문에 섹터로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 구간에서 가장 먼저 선택되기 쉬운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 반등은 바이오 섹터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로 전환했는데 특히 이 외국인 수급이 바이오 섹터를 다시 선별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 뒤에 뒤늦게 따라가는 대응이 아니라 조정 과정에서 미리 구조를 보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문자로 여기 리가켄 바이오를 14만 3천 원에서 14만 5천 원대 분할 접근 구간으로 정리해서 여기 이 지점에 안내를 드렸었고요. 여기 오전 9시 반 저점 이후에 가격이 다시 정리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쫓기보다는 이 섹터 조정 이후 수급 복귀를 대비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반등 역시 그 연장선에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 급락이 나왔을 때도 주주분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었어요. 알테오젠 이슈를 중심으로 이번 변동성이 개별 바이오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바이오 섹터 전반의 기대치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나온 흐름이다라는 점을 정리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주요 변동성이나 섹터 수급 이동 같은 이슈가 있을 때는 제가 항상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시장 흐름의 기준부터 문자로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왜 미리 아는 게 중요하냐면 그날 시장을 장중 움직임만 보고 판단하게 되면 해석이 계속 뒤로 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오늘 시장은 이런 흐름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런 기준을 먼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빠르고 그날그날 이슈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이걸 알고 들어가면 같은 상승을 봐도 추격이 줄고요. 같은 조정을 봐도 해석이 훨씬 차분해집니다. 특히 바이오처럼 이렇게 수급에 따라서 하루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는 종목들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장전 정리 하나만 있어도 하루 체감 난이도가 확실히 달라지실 건데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도 제가 같이 말씀드리니까요.
혼자 기준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무료 문자 알림 서비스도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거니까요. 구독 먼저 해주시고요. 네이버 폼이나 문자 신청 둘 중에 편한 방식으로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 리가켄바이오의 개별 재료들은 이 흐름에서 추가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ADC 플랫폼 기반 기술력, 글로벌 파이프라인 확장 가능성,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구조, 이 재료들은 주가를 단번에 끌어올리는 단기 트리거라기보다는요, 섹터가 흔들릴 때 하방을 지지해주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섹터가 다시 살아날 때는 같이 반응하고, 반면에 섹터가 흔들릴 때는 한번 조정을 받더라도 이 회복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정리해보면 리가켄바이오 흐름은요, 단순히 하루 오른 주가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알테오진 이슈 이후로 바이오 섹터 전반이 한 차례 신뢰 조정을 거쳤고, 삼천당 제약의 계약 그리고 앱클론 이슈를 계기로 면역 항암제 테마 자체가 아직 유효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고, 그 과정에서 자금이 임상과 기술력, 글로벌 경쟁력이 검증된 종목으로 다시 정리되기 시작한 겁니다. 앱클론은 이 카티 쪽에서 테마의 확인 신호를 만들어줬다면, 리가켄바이오는 ADC 영역에서 그 신호를 실제 수급으로 받아낸 종목인 거죠. 그래서 리가켄바이오의 반등은요, 어떤 단일 기사나 단기 재료 때문이라기보다는 면역 항암제 섹터 안에서 주도주가 다시 선별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결국 시장은 바이오냐 아니냐가 아니라 실제 계약과 임상이 이어지는 기업만 선별하는 국면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체크해야 할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매수 타점이나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하셔서 보유 평단가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시장 흐름 중심으로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